30년 동안 대사 기능과 식습관을 연구해 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밥 먹은 지 겨우 20분 지났을 뿐인데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핑 돌던 분들이 몇 년 뒤 갑작스러운 혈관 문제를 겪는 장면이었죠.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췌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잘못 먹는 바람에 스스로 이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에 답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흔한 채소 하나가 식후 혈당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말이죠. 요즘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오후 내내 몸이 무겁고 밤에는 목이 말라서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는 달랐어요.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는 습관, 급하게 밥을 드시는 습관, 채소를 나중에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습관이 쌓이면서 췌장은 매일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온몸이 지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 전체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그 흔한 채소 하나를 식사 전에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는 순서와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후 피곤함이 유독 잦아지는 느낌을 요즘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인 고등학교 동창 최준혁 69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 먹고 조금만 지나면 눈이 감기고 몸이 굼떠서 오후 시간을 그냥 버리는 기분이었다고요.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저녁 먹고 나면 또 눈이 무거워지고 밤에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게 거의 매일 반복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생양배추를 몇 조각만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웃으셨어요. 양배추야 늘 먹던 건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먹고 늘 졸리던 게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생양배추 몇 조각을 밥 먹기 전에 천천히 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걸 직접 느끼셨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최준형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췌장 부담이 확 줄고 식후 에너지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양배추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섬유질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밥만 먹으면 졸리고 기운이 빠지고 저녁이면 또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그런 패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생기는 몸의 비명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준영 님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양배추가 식후 혈당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생양배추에는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이 효소는 열을 가하면 거의 다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야만 제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영양대사학회 자료를 보면 생채소 상태에서 효소 활성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배추라도 익혀서 드시면 이 효과를 거의 못 보신다는 뜻이죠.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성호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밥만 먹으면 20분 만에 눈이 감겨서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씹기 시작한 뒤로 그 피곤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 10분 전에 양배추를 4에서 5cm 크기로 썰어서 200g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이거나 익힌 양배추는 효소가 거의 사라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치로 담근 양배추나 볶은 양배추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 양배추를 익혀 드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으로 드시는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섬유질입니다. 생양배추 속 수용성 섬유질이 위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한국식품영양연구원 분석을 보면 수용성 섬유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오정순 68세님은 작은 공깃밥 하나만으로도 포만감이 생기면서 과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밥을 2공기씩 드셨는데 양배추를 먼저 드신 뒤로는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잘게 써는 것보다 크게 썰어서 오래 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섬유질이 위에서 완충층을 더 잘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갈아서 마시면 씹는 과정이 없어서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양배추 주스보다는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은 식사 전에 허기 때문에 밥을 급히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생양배추를 먼저 천천히 씹으면서 허기를 조금 달래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몸에서 활성 물질로 변하면서 췌장과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국내 식물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배추가 채소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췌장이 과로하면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임영준 74세님은 밤마다 목이 말라서 깨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수분을 자꾸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데 양배추를 먼저 드신 뒤로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이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성분 손실이 가장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짠 양념이나 소금 절임은 성분 파괴가 큽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드실 때 가능하면 양념을 최소화하시고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평소 간 피로감이나 무거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생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K는 뼈 형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거든요. 한국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가 낮을수록 골밀도 저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만 신경 쓰다 보면 뼈 건강을 놓치기 쉬운데 양배추는 둘 다 챙겨준다는 거죠. 이정혜 70세님은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편해져서 활동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혈당 때문에 양배추를 드셨는데 무릎까지 좋아지니까 산책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비타민은 식전에 생으로 먹을 때 흡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긴 한데 양배추 자체에 미량의 지방이 있어서 그대로 드셔도 흡수가 잘 돼요. 다만 과도한 드레싱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요네즈나 크림 드레싱을 듬뿍 뿌리면 오히려 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소화 부담이 생기거든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양배추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 순서가 혈당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일본 대사연구소 보고를 보면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최대 30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해요. 조나모 66세님은 이 순서를 실천한 뒤 폭식 습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밥을 먼저 드시고 나면 계속 뭔가를 찾게 됐는데 이제는 양배추와 채소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밥은 몇 숟가락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밥은 마지막에 몇 숟가락만 드세요. 처음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는 처음 며칠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참고 해보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혹시 밥부터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확장해 실천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양배추를 씹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씹기 힘든 분은 가늘게 채 썰되 건더기는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채 썰어서 부드럽게 만들되 건더기는 그대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사과 식초 한 방울과 참기름을 약간만 넣으면 양배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식초가 섬유질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고 참기름이 목 넘김을 좋게 해주거든요. 평소 채소를 씹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조각을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늘게 썬 걸로 천천히 적응해 나가세요. 그 다음으로 위가 예민한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복에 생양배추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차가운 생채소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속 쓰림이 있는 분은 먼저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한두 숟갈 드신 뒤에 양배추를 드시면 됩니다. 삶은 감자 소량을 먼저 드시고 나서 양배추를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감자가 위벽을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양배추가 위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서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공복에 차가운 음식 드시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법은 내 몸에 맞춰야지 몸을 건강법에 억지로 맞추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식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외식 메뉴에 항상 양배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배추나 샐러드가 없으면 나물류라도 먼저 드세요. 시금치나물이든 콩나물이든 상관없어요. 반찬 중에서 가장 거친 채소를 먼저 10분간 천천히 씹으시면 됩니다. 그게 양배추는 아니지만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식이 잦은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외식할 때도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당에서 밥이 나오기 전에 반찬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때 채소 반찬부터 천천히 드시면서 배를 조금 채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 나왔을 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간식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이 그렇죠. 양배추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 유지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까지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어요. 단, 식사를 급히 하면 포만감 형성이 늦어집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최소 15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파지시나요? 그렇다면 양배추와 단백질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간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초반에 가스가 증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채소 섭취량이 갑자기 늘면 장에서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채소를 잘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처음부터 많이 먹기보다 100g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도 새로운 섬유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두 끼만 먼저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과 점심만 해도 되고 점심과 저녁만 해도 돼요. 채소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장이 적응하면서 가스도 줄어들고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3개월 지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3개월은 몸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새로운 습관이 몸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루 빠졌으면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식탁 위에 양배추 전용 작은 접시를 두어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만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썰고 준비하는 게 번거로우면 아침에 미리 하루치를 썰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하루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식사 때마다 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어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실천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이게 습관이 되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면 저절로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졸림과 갈증, 폭식 욕구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잖아요. 60대 넘어가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서 췌장이 과부하를 받는 과정이 매일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을까요?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도 다 좋다는 믿음이었어요. 익혀도 좋고 절여도 좋고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달랐습니다. 생양배추를 식사 전에 천천히 씹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거였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매일 지치고 혈관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 쌓이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식후마다 눈이 감기고 목이 마르고 몸이 무거운 그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밥 먹고 나서도 머리가 맑고 오후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돼요. 밤중 갈증도 사라집니다. 자다가 목말라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지죠. 포만감이 길어지면서 간식을 찾는 횟수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식사부터 생양배추 몇 조각을 식사 10분 전에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배추 몇 조각 썰어서 밥 먹기 전에 천천히 씹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최준영님처럼 식후 졸림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고 박성호님처럼 오후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한 끼만 해도 괜찮아요. 외식할 때 못했으면 집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습관이 되고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저절로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2배가 되는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지,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절별로 양배추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채소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